안녕하세요. 하늘맞이 무속대학 전문서 상대입니다. 했던 내림구대 이 항아리를 어떤 걸 모셔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역시도 역사적으로 지금은 거의 90%의 무당들이 백항아리를 모시잖아요. 백항아리라는 말은 다른 말로는 백자항아리라는 거예요. 이 백자항아리. 지금은 이제 이 도자기 공장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이 백자항아리라는 것이 많이 흔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부터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로 넘어가면은 이 백자항아리를 가지고 있을 만한 사람들이 많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오죽하면 지금도 이 조선시대 다라간에 백자항아리 하나 나오면은 뭐 보물로 해서 뭐 1억, 2억, 10억, 100억도 가잖아요. 그것처럼 이 조선시대에도 이 백항아리, 고려시대로 가면 더 조선시대에도 백자항아리를 하나 있다는 거는 거의 이 나라의 최고 권력자 아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선시대는 집에다가 백항아리를 모시고 살 수 있는 집이 그렇게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화가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백항아리를 했는데, 그래서 백항아리보다 조금 못한 곳으로 가면 이제 질그릇 항아리, 고추장 항아리 이런 거, 질그릇 항아리, 이걸 다른 말로 색깔이 좀 검정색이라 해서 흑항아리를 안 하고 먹항아리라 해요. 먹항아리. 그 다음에는 이 항아리는 이게 톡이잖아요. 톡이. 그걸 그러고, 물론 이것도 톡인데 이거는 나중에 여기다가 유약을 발라서 작이라 했더니 도자기 작이라고 그랬고, 이거는 같은 유약을 발라도 숙련도가 좀 낮게 해도 작업이 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이 톡이 톡이라고 이거를 질그릇이라 했단 말이에요. 질그릇. 토기가 아무래도 가격이 싸니까 이 질그릇 토기는 서민들이 더 많이 썼단 말이에요, 과거에. 근데 이 항아리나 질그릇 토기조차 구하기 어려운 사람들, 예전에는 여러분들 집에 가면은 이 절구도 이렇게 돌절구로 쓰는 집이 있고, 이 돌절구가 이 만들기가 너무 어렵고 비싸고 운반하기 힘드니까 저 시골에 가면 나무절구 쓴다면 나무절구를 많이 썼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예전에 지금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돼. 예를 들어 예전에 물자가 귀하고 지금처럼 공장에서 대량 생산이 안 되던 시절에는 우리가 이 백항아리라는 거는 정말로 언감생심이 일반 서민들은 꿈꾸기도 어려운 것이고요. 이 질그릇 항아리도 이게 가지고 있기가 쉽지 않은 거란 말이야.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런 경우는 바가지에 모신다. 바가지는 흔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정확하게 문헌상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래, 바가지조차도 이거는 뭐 바가지는 여기다 이게 습기가 잘못 차더니 벌레가 맨다면 이게 상할 수가 있으니까 공기가 잘 통하고 통풍이 잘 되는 데서 이렇게 헝겊에다가 싸서 매달아 놓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다 지금 쌀 넣는 것처럼, 옛날에 이게 쌀이 아니라 벽시락 있잖아요. 벽시. 이 벽시락 있는데 이 쌀을 이렇게 헝겊에다 싸서 감싸서 이렇게 보관해 놓은 거, 요게 정확하게 한양군 문서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항아리로 백항제석, 백항불사, 그 다음에 바가지로 넝쿨불사, 넝쿨제석, 그 다음에 넝쿨을 발음이 잘못된 사람들이 넌출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갖고 있어. 넌출. 근데 정확히 넝쿨이에요. 그 다음에 석자세치, 후대제석이라는데, 석자세치는 이렇게 헝겊에다가 우리가 말하는 소창이나 지금처럼 우리가 찢어버리는 소창 말고, 예전에는 소창이 아니라 그냥 하얀 헝겊이잖아요. 이때 요거를 매달아 놓으면은 끈 길이가 요거까지 하면은 약 석자 정도 나온다 이거예요. 천장에다 매려 놓으면. 요 석자세치인데, 요 후대라는 거는 모든 우리가 불사항아리, 제석항아리, 시주항아리 뭐 어떤 걸 만들어도 이 항아리는 우리의 생명, 목숨이란 말이에요. 목숨. 그 다음에 경상도 말로 시주할 때 시주란 말이에요. 시를 주신, 시의 주인. 그 시라는 거는 자손을 말한다는 자손의 번성을 말하는 번성. 그래서 후대라는 거는
나보다 뒤에 우리 아들, 딸, 손자, 후대라는 거예요. 후대.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늘어져 있으니까 가문이 번창해서 늘어난다. 쭉 늘어난다는 말은 후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가지를 넝쿨이라고 할 때도 자손이 번창해서 이렇게 넝쿨 벗듯이 뻗어가는 의미의 일부러 바가지에 모시는 집도 있고요. 바가지에 대해서 자손이 번성하는 의미에 이건 정확하게 한약권 문서에서 불사거리 제석거리 문서에 항아리로 백항제석 백항불사, 바가지로 넝쿨제석 넝쿨불사, 석자세치 후대제석 후대불사, 그 다음에 자세치로 꽃갈제석 꽃갈불사.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 꽃갈을 다 씌워놓잖아요. 모든 항아리든 바가지든 이렇게 헝겊에다 매달아놓든 백항아리든 먹항아리든 이 꽃갈 씌워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꽃갈을 씌워놓은 요 길이가 한자 정도 된다. 약 30cm 정도 된다. 그래서 꽃갈 제석 꽃갈불사라 자세치로. 그렇기 때문에 요즘 간혹 보면은 이제 경상도에 가면은 요 항아리를 요 검정 항아리를 쓰는데 요걸 꼭 이 사과만한 항아리를 쓰는 거예요. 사과. 아니 조금 큰 배. 조금 큰 배처럼 요렇게 쓰잖아요. 근데 요거는 여기다 꽃갈 씌워도 자세치가 안 되고 자라는 건 한자라는 거는 30cm 정도를 해서 한자라고 하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우리가 꽃갈을 씌워 놓으면은 통상 여기가 한 30cm 되든지 여기가 30cm 되든지 한 30cm 되는데 경상도에서는 요게 씌워 놓으면은 요거 한 10cm나 15cm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자세치가 안 나오고 반자 정도 나온다는 반자. 그러니까 지금 경상도 분들이 이렇게 검정항을 이렇게 사과만 하고 이렇게 호박보다 적은 단호박만 하게 이렇게 하는 거는 요런 행위나 형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옛날부터 내려온 전통에 맞지 않는 거라서 그러는지 요걸 모셔준 분들은 요렇게 모셔주고 이렇게 그냥 저기 꼭 진짜 여기 콩알만하게 모셔놓은 요 분들은 제가 들어본 바 제가 겪어본 바는 요런 분들은 거의 90% 이상이 다 내모시더라고. 그래서 이 항아리의 크기가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에 여러분들의 생명과 목숨을 하시는 분이 오셨는데 이러고 있으면 그 양반들도 쪽팔릴 거 아니야. 답답하고. 물론 문화가 이렇게 백항아리를 모시는 지금 문화로 바뀌어서 이 하얀 도자기 항아리 옛날에 이걸 보고 다랑아리라고 해요. 다랑아리라고 그래요. 백자 도자기 하나게 둥글게 생겼으면 다랑아리인데 다랑아리가 요만하게 사과만 하면 다랑아리라고 하겠냐고 이거를. 그래도 보름달 좀 큼지막 해야지. 그래도 최소한 축구공만 하게는 해줘야지. 아무튼 요런 부분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옛날 전통을 따져보면은 축구공만한 항아리에다 이렇게 꽃갈을 씌워놔야지. 요게 한 자세치 정도에 대해서 한 30cm 정도는 되는 꽃갈을 씌워놓아야지 보기도 좋고 예쁘고 그래야지 이 정도 되는데도 이렇게 쌀을 넣어놔야지. 이렇게 쌀을 넣어놓고 여기다 벽실을 넣어놔야지. 요걸 갖고 내년 농사져서 우리 식구가 1년 먹을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쌀 요만큼밖에 못 넣어놓으면은 씨 요만큼밖에 못 넣어놓으면 요거 갖고 어디 한마지기나 농사 짓겠어. 요거 갖고 해 요거 용 농사 져가지고 이게 돈 벌어서 밥 먹고 살겠냐고. 그러니까 요렇게 혹시 경상도에서 대감 모셔주는 집들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셔주면 다 90% 내모셔. 이게 저 경상도 굿땅 바닥에 가면 이 검정 항아리 그냥 널널하잖아요. 즐비하잖아요, 이거. 이게 크기가 작아서 그런 건 아니지만 기본은 이 항아리를 우리 할머니가 모시느냐 외할머니냐 친할머니냐 3대냐 4대냐 이걸 모르고 모시니까 내모시지만 기본적으로는 이게 작아서 이거 해가지고 돈 벌어서 먹고 살겠냐고. 저 이만한 해야지. 자, 안 되면은 이만한 간장 항아리 이런 데다 모시세요. 이런 데 큰 데다가. 그냥 좋잖아. 그러면 이만 쌀이 이렇게 가득하면은 이거 한번 가르려면 옆집 아저씨도 부르고 조카도 부르고 해가지고 들었다 내렸다 해야 되니까 좀 부지런한 사람은 한 달에 한 번도 갈고. 요것도 이제 제가 다양한 얘기를 해드리는데 이 쌀을 도대체 언제 가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 언제 가냐고. 원칙은 가을에 햅쌀이 나오면
그 햅쌀로 갈아드리는 거야. 그리고 이게 원래 쌀을 보관하는 게 아니라, 원래 쌀을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벽실을 보관하는 거 있잖아요. 벽실을 보러 가니까 가을에 추수를 해서 내년에 심을 벽실을 보관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심을 쌀, 그 중에서 가장 알짜배기 벽실을 골라서 보관을 해요. 그러면 요거는 내년 봄에 심어버리면 텅 비어야지. 내년 봄에 심으면, 그러니까 원래는 가을에 갈아서 봄에는 이거를 씨앗으로 심는 거야. 씨앗으로. 그래서 우리가 식구들이 요즘엔 종묘사에서 돈 주고 사오지만 지금은 종묘에서 할 데가 없다면 옛날에는 내가 내년에 농사질 씨앗을 내가 보관하는 거야. 그래서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지켜? 우리 할머니가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때 이 씨앗의 의미가 지금은 퇴색이 되고 쌀로 바뀌었으니까 이 쌀은 예전에는 가을에 햅쌀이 나오면 한 번만 갈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느 분에 따라서는 내 구슬할 때 일전에 2번 하는 사람 2번도 갈고, 진적을 3번 하는 3번도 갈고, 진적을 10년에 한 번 하면 10년에 한 번도 갈아요. 그건 큰 의미가 없다. 언제 가느냐는 중요해. 또 어떤 경우는 추하루마다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제갓집 굿이 들면은 그 제갓집한테 받은 쌀로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의미도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너무 번거로우니까 간혹 우리도 사람이잖아요. 어떤 나한테 제갓집이 요것도 많이 갖다 주고, 잘하는 제갓집은 그 쌀 받아서 한번 가로도 주고, 그렇지 않고 들락날락 오며 가며 한번 굿하고 떠나가면 오지 않은, 아이 쟤는 오이브 굿하고 나면 별로 오래 아니야, 이런 경우는 안 가로줘도 되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습관을 들이고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고 내가 1년에 한 번씩 갈다가도 또 갈고 싶을 때 한 달에 한 번 갈아도 돼요. 또 한 달에 한 번씩 갈다가도 아유 이번 달에 귀찮아, 내 다음 달에 갈을. 그래서 그것이 내가 1년에 한 번씩 갈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우리 여기 모셔놓은 양반들이 성인하고 용인하고 괜찮으면은 1년에 한 번 가는 거고, 나는 한 번에 한씩 갈던 습관이 있으니까 안 갈으면 찝찝해 하는 사람들은 한 번에 한 번씩 갈고, 또 나는 가을에 햅쌀 나올 때만 가라 이런 분들은 그때 갈면 되고, 작년까지는 내가 한 달에 한 번 가렸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1년에 한 번 가를래. 또 작년까지는 내가 햅쌀 나오면 가렸는데 이번에는 그냥 봄가을로 한 번씩 가를래. 아유 지난달에는 내가 공연이 올해는 갈고 싶어. 그럼 초하루 아니라 돼요. 어제 갈았고 내일 또 갈아도 돼. 금음날 갈아도 돼. 그거는 상관없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쓰이고 갈고 싶을 때 갈면은 가장 좋다. 근데 다만 가끔 한 번씩 이걸 확인을 해보는 게, 여기 쌀이 제 경험으로는 제가 장마 가지고 그때 제가 지하에 서 있었는데 물이 발목까지 찼어요. 물이 넘쳐서. 물이 이거 빼는데 한 일주일 걸렸거든. 그런데도 이 쌀에 이 벌레 하나 안 나고 곰팡이 하나 안 났어요. 근데 어느 해는 열어보니까 뭐 그렇게 장마지도 않았는데 여기가 좀 쌀이 눅눅했더라고. 그래서 제가 경험해보니까 이런 해에는 제가 많이 힘든 해예요. 네, 물론 그래서 무당은 요 쌀의 모양 형태도 좀 한 번씩 봐야 돼. 그래서 특히 내가 손님이 없고 일이 없고 집안에 우환이 끊긴다. 우리가 무당이지만 우리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때 내 개인의 운명도 있고 우리 신령님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럴 때 요 쌀이 어떻게 된다. 그럴 때는 한번 요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내가 집안에 우환이 있고 손님이 없고 일이 없고 너무 살기가 빡빡하고 힘들 때 요 쌀이 정상으로 있느냐 비정상으로 있느냐, 모양이 벌레가 많이 난다든지 많이 뭉쳐서 떡해졌다든지, 심한 경우는 이게 곰팡이가 나서 매주처럼 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그런 무당도 봤어요. 근데 그 무당은 결국 돌아가시더라고요. 몸을 많이 아프다가. 그래서 이 쌀의 형태를 한번 봐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생명을 바탕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벌레가 심하다든지 뭉쳤다든지 하면 쌀을 갈아드리고, 그때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불사할머니, 재석할머니, 대성할머니, 칠성할머니라는 여러분들한테 와 있는 우리가 주신격이 되시는 분이 문제가 생긴 거야. 그렇지 않고 쌀은 괜찮아. 쌀은 괜찮다든지 보니까 쌀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 그러면은 누군가 새로 오신 분이 오시는 거야. 쌀에 문제가 생겼으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평소에 처음에 받아모신 우리가
주장 대신 할머니, 뭐 불사 대신 할머니, 불사 할머니 대신 할머니 시성 이런 분들이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긴 거고, 그렇지 않고 이건 확인해 보니까 이상이 없다. 그런 경우에는 외부에서 지금 새로 어떤 신령님들이 오시는 거야. 그때는 나한테 어떤 분이 새로 오셨나를 찾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해드릴 말씀이 너무 많은데 매번 이렇게 지난 강의하고 중복되는 내용이 있을 것이고, 지난 강의를 잘 못 보신 분들은 또 새로운 분들이 있을 것이고, 지난 강의 못 보신 분들은 이런 내용을 들으시면서 지난 강의를 불사님, 불사재성님, 항아리 이런 부분들을 다시 재성님 이런 분들 강의를 찾아오시면은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찾는 대로 캡처본을 넣어드릴 테니까 캡처본을 확인하시고, 제가 뒤에 맨 마지막에 이제 추천동 영상 넣는 거에 제 의지로 못 넣더라고. 다 골라서 넣을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제가 그 방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안 그러면 제가 캡처본을 해놓으면 영상을 여러분들이 쭉 뒤져보면 나오니까 비교해서 보세요. 그러시면 여러분들이 내가 최소한 무당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살면서 항아리를 모시고 평생 살면서 정화를 왜 모시고 있나, 그 다음에 항아리의 느낌과 내 실력의 느낌이 어떤가, 이런 거 정도를 알고 사셔야 되지 않을까. 제가 이런 내용의 강의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해드릴 겁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만이 물속대 성보사 성대입니다.